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북권 방문해서 유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성장 거점으로 떠오르는 서울 동북권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선거운동 17번째 날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북권, 광진, 중랑, 성동, 동대문 일대를 방문합니다. 업무, 상업, 문화, 교통의 중심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동북권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청사진을 발표합니다. 청량리와 왕십리는 조선시대부터 한양, 도성 동쪽의 주요 관문으로 최근 교통의 요지로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서울 산업화의 산실로 불려온 성수 일대는 젊음이 넘치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고, 광진구와 중랑구는 주거 기능을 넘어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잠재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서울 동북권의 더 큰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북권 유세에 앞서 오후 2시 30분 이재명 후보는 K이니셔티브 주식 토크쇼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라이브에 출연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후보의 강력한 의지와 주식시장 구조 개혁 및 국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옮겨 오후 4시 30분부터 어린이대공원에서 광진구, 중랑구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단계적 지하와 역세권 및 천호대로 일대의 고밀도 복합개발 등 더욱 살기 좋은 광진구를 위한 미래계획을 밝히고,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신내 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 중랑구의 발전 방안도 함께 발표합니다. 오후 6시에는 왕십리 역사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성동구와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 교통, 교육 등 발전 방안을 밝히고 더 살기 좋은 성동과 동대문의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방문하게 될 서울 동북권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응축된 특별한 지역입니다. 도시의 오랜 역사와 삶의 터전의 모습을 이어가면서도 문화예술과 창업의 둥지이자 청년들 끊이지 않는 활력의 도시로 탈바꿈 해내겠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딱 6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너진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망가진 골목경제와 민생을 다시 살릴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충직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3표가 더 필요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3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유세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선대위의 주요 일정은 오늘 9시 반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리고요.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안성, 그리고 수지, 수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국장애인가족 간담회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을 하시고 국민재난위원회 정책전달식 등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경남 공약 발표 현장을 경남 도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플랫폼 산업노동자 현안 경청 간담회, 또 마산 이렇게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경기 오산, 화성 등에서 유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시에 희귀 중증 난치질환 치료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사단법인 한국 희귀 난치성 질환 협의회와 간담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된 공약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남 거창, 함양, 산청, 진주, 사천 이렇게 방문하면서 지원 유세를 하시게 됩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경남 합천을 방문하고 경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창원으로 이동해서 지원 유세를 하게 됩니다. 김동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그리고 경남 양산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사전투표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구체적인 장소는 이따 오후 정도에 공지가 될 것 같고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위원장의 사전투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박찬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 용현 이동 주민센터에서, 윤여준 위원장은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청주시 율량 사천동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구 대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창원 의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여의도동 주민센터에서, 추미애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공동위원장들의 사전투표 장소도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공약집이 오늘 나오게 될 거고요. PDF 아마 책자 형태로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질환 환자 지원 공약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정은경 상임선대위원장 기자간담회, 그리고 그 정책간담회,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와의 그 정책간담회 이후에 여기서 함께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질의응답 받기 전에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선거 방송 3번째 토론이 마쳤습니다. 뭐 3번 다 끝나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밤 늦게 방송 토론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앞으로 국가의 5년, 대한민국의 5년을 각 분야별로 경제, 사회,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후보의 준비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일색으로 진행했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정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더욱이 선거방송에서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토론 현장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조차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 후보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뭐 입장을 내면서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가 지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국민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선은 내란 종식이 시급한 과제이고, 내란 종식과 함께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셔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효과토론을 제안했는데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럼 어제 후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대략 몇 시쯤에? 제가 알기로는 오전 중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지해 드릴게요. 혹시 공약 관련해서 뭐 브리핑도 따로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이따 선대위 회의를 하면서 정책본부에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워낙 이 공약집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 브리핑하기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공약집이 발간이 되니까 그에 따른 이제 아마 언론마다 관심 있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집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본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투표율은 저희들이 현재 뭐 전망치나 예정치를, 목표치 이런 것들을 아직은 저희들이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수요일날 전국 선거는 치러지고 그러면 주말을 하루 끼면서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평일 목금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사전투표를 좀 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평일 진행되는 1일차 사전투표율보다 주말인 2일차 투표율이 거의 한 1.5배 이상 높은, 평균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내란을 끝내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저는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사전투표, 본투표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임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보수결집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도 뭐 선을 그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동안 열심히 이준석 후보한테 구애를 펼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준석 후보한테 가는 표는 4표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또 좀 몰아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선거에 있어서 주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그건 명백합니다. 이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끝장낼 것이냐 문제와 지난 3년간 이 망가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이번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마지막 또 국민들께 호소를 할 생각이고요. 보수 결집보다는 국민들이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주권자들의 결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김현석 후보가 위성공방 금지법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께 여쭙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계획된 것들이 좀 있을지 이런 걸 검증하거나. 예, 뭐 그거는 현재 논의되는 건 없고요. 어쨌든 그 주제는 계속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 비례대표제 문제든 아니면 뭐 연동형제든 간에 어쨌든 주권자의 의지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비례성, 등가성, 또 정치적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숙고하고 또 공론화하고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나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사실은 벌써 17일째 취재하다 보니까 많은 좀 피로감들이 좀 쌓이셨을 텐데 여러분들 좀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들에게 하는 질문이 저희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가 매우 이례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상당히 수세적인 측면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온통 네거티브만 가지고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온갖 비난 막 네거티브 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는 또 그걸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처지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남은 6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론을 잘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